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 에세이 주제가 생각보다 좀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거였죠. 자, 회사가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일단 먼저 에세이 첨삭에 들어가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먼저 할게요. 자, 기업이 사람들을 직원을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혹은 해고라는 제도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 그렇죠? 그런 게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업에는요, 해고가 있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 불성실한 그들의 근무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파트 2에다가 본론 두 번째 문단에다가 쓰신 이제 사람들한테 뭐 평생 고용되는 거 아니냐.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죠? 해고가 없다면 평생 기업에 고용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좀 불성실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 손실에 대한 처벌. 그렇죠? 만약에 직원이 회사에다가 손실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처벌로서 회사는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지금 내 에세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요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요거를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불성실은 근무 태도에 들어가요. 그쵸? 긴장감 역시 근무 태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사 손실에 대한 거는 그냥 처벌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에세이를 쓸 수가 있냐? 첫 번째는 뭐 근무 태도에 대해 쓰고, 두 번째는 처벌에 대해 쓰고, 그쵸? 혹은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순서를.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론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죠? 자, 해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결국에 뭐예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죠? 왜냐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에세이에 쓰셨듯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회사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해고 역시 사람들한테 근무 태도 불성실하니까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고 제도를 아직 살려놨어. 긴장감 부여하기 위해서, 손실에 대한 처벌. 요거 세 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결국엔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세이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우리는 요거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써야 돼요. 요 회사에 이익을 준다는 요 부분을. 그리고 나서 본론에는 요거를 쓰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요렇게 브레인스토밍 먼저 정리를 하고 가고요. 자,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오류가 많아요. 자, 하지만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요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틀린 거 거의 없어요. 오케이? 자, 어휘도 적절했고,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절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오류는 없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하나씩 있긴 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when it comes to 동사 원형이에요. 자, when it comes to 다음에는 항상 뭐예요?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business is fundamentally.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지금 서론이에요. 그죠? 서론인데 여기까지는 잘 썼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도 잘 썼어요. 자, 그런데 자, 기업은요. 자, 사실은요. 법은요. 강요를 해요. 그쵸? 기업들에게 뭐 하라고 특정 장애인 그 고용 비율을 이제 강요를 하고 있어. 그쵸? 자, 그러나 기업은요, 원래 선천적으로, 그치?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원래 이렇게 쓰셨거든요. 요 밑에 보이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쓰셨는데, 자, not being able to fire people,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쓰셨어요. 그쵸?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으냐면, 자, 요런 식으로, fire people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 그쵸?
이 사람의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한테 야, 이 사람을 해고할지 말지는 너희한테 달려 있어. 라고 이렇게 도덕성이라거나 그쵸? 윤리성을 강조하는 요렇게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물어보는 요런 주제들은요.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꿨냐면 That is why they must 그들은 무조건 해야 한다. 또 가져야만 한다. 그쵸? 어떤 권리를 to fire incompetent employees 능력이 없는 인플로이들을 해고해야 할 의무를 무조건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요게 본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다시 한번 주제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것이라면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본론에는요. 딱히 그렇게 요약할 필요 없어요. 요약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갑니까? 요약을 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에세이가 지금 한 300자에서 400자 내로 끝나는 에세이들은 요약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해 갑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본론의 내용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꼭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본론에는 이유만 나열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자, 지금부터 이유 나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여기서부터 First of all, business have the right to fire people. 자, 요렇게 쓰셨는데 요거는요. 요 위에 이미 나온 내용이야. 그쵸? 어떻게 보자. Business should be able to fire people. 요렇게 나왔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원래 쓴 에세이대로 가자면 여기에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쵸? 근데 본론에 들어가서 또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세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그 본론에 보면은 그 인용구를 쓰셨더라고요. 그죠? 인용구를 쓰셔서 제가 똑같이 인용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There is an old saying, happiness does come in grease. 자, 요거는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and it applies. 요거 빠졌네요. It applies equal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employees. 이것은 기업과 직원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요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에세이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 1을.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말이 뭐야? 기업과 직원의 관계에도 성적순, 그죠? 능력순으로 가는 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해고가 필요해. 왜냐면 능력이 없으면 걔네를 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기업이 이익을 얻으니까. 요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잘 쓰셨습니다. 여기 부분. 자,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of Korea. 자, 한국의 고용 근로법에 따르면 firing people,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은 is one of the last resort,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죠? 기업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하게 under legal procedures. 그러면 정확한 합법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Discharging employees is a grave problem as it shades shadow of suffer to employees by terminating their monetary source. 자, 가장 중요한 원천적 가장 중요한 수단을 끊어버리는 그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 쓰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고 사실 이 해고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작용하는지 우리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A라는 사람은요. 정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해. 그쵸? 그러면은 자기의 월급을 주는 회사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important야. 그죠? 진짜 essential한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태생의 금수저야. 그쵸? 태생이 금수저인데 돈을 그렇게 벌 필요는 없지만 아빠가 일을 하라 그래서 일을 하는 중이야. 그럼 이 사람의 회사에서 잘린다고 무슨 타격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거는요. 어지간하면 에세이에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갑니까? 자, 봅시다. 이거는 본인 견해예요. 나의 견해야. 그죠? 그리고 에세이는 내가 설득할 수 없으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 여기 해석본이 있어요. 그러나 고용은 기업과 직원 간에 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약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거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만 조금 추가를 했어요. 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죠? 자, 보면은 컨트랙트는 컨트랙트인데 어떤 거야? 뭘 약속하는 거야? 그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컨트랙이다. 그죠? 자, 그러므로 만약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더 이상 그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내용을 전개를 해갔어요. 그죠? 자, 여기에 쓴 지금 요거 보이시죠?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곳 여기에 쓴 내용이 본인이 쓴 요 부분이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쵸? 그치?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제 unhelpful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companies do not have to protect 그 기업은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요 내용 쓰셨잖아요. 제가 조금 더 세련되게 썼습니다.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요렇게 여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요런 부분은요. 조금 더 내용을 요약해서 쓰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 풀어서 쓸 필요 없습니다. 요약을 하세요. 요약. 이해 갑니까? 자, 이 요약이라는 게 꼭 짧게 나타낸다는 게 아니에요. 요약이라는 건요. 핵심만 간단하게 핵심을 딱 잘 나타내는 걸 요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 글을 이제 항상 보면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주절주절 죄송합니다. 주절주절 조금 나열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좀 축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갑니까? 본인은 이제 우리 학생은 우리 알렉스 씨는 이제 그것도 잘하잖아요. 어휘도 잘하고 어법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demeaning company's image or lowering productivity. 자, 이거 본인이 쓰셨던 부분이에요. 그쵸? 자, 요거 역시 can be.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원래는 요 부분이랑 이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잘 보이시나? 연두색, 주황색. 요 부분이랑 어울리는 거죠? 그쵸? 원래 이 문장이 demeaning companies 요 부분이 요 위치랑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제가 그냥 아예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새 문장으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기업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 또한 해고 사유 중 하나이다. Demeaning companies' image or lowering productivity can be one of the reasons to be fired too. Okay? 자, 그 어떤 기업도 자사에 큰 해를 끼친 직원을 그저 용서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처벌이 단순히 월급 삭감에 그친다면 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영어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no businesses in the world would just forgive an employee for causing such a huge harm to the company.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건 없네요. And what if?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니? 그죠? The punishment for them is just a salary cut. 그죠? 자, 여기에서 이 salary cut은요, 월급 삭감입니다. 월급 삭감. 월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죠? 좀 낮춰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it would be better to have charity run. 자, 이 말은 즉슨 이건 뭐야? 자, 그들의 처벌이 단순히 월급 삭감에 그친다면? 자,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월급 삭감을 한다는 거는 그들이 큰 자사에다가 그 회사에다가 큰 해를 끼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처벌이죠. 그렇지?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에요. 그죠? 해고가 아니라, 그죠? 그럴 바엔 차라리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자선단체에서는 최소한 해고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요건 정말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이 마지막 문장 보이시죠? 이 마지막 문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해고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해고는 무조건
필요하다. 하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은 본인이 쓰신 에세이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했고,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내용 하기 전에 요거 볼게요. 제가 이 에세이를 읽어보다가 메인 아이디어 2 쪽에 이런 거를 봤어요. 해고를 활성화를 시키면 긴장감 증가 맞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긴장감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거든. 그쵸? 직원들을 깨어있게 합니다. 자, 요거는 맞아요. 근데 해고를 활성화를 하면 취업률이 증가합니까? 해고를 하면 어쨌든 해고를 하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쵸?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이제 사람들이 취업에 도전을 하겠죠. 그 회사에. 그쵸? 근데 사실 그렇다고 이제 그 기업으로서는 해고를 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 근데 주기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해고를 활성화할 수는 없어요.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갈아치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을 갈아치울 수 없으니까 이거는 취업률 증가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개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에세이의 반이 날아갔어요. 요 뒤에 부분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secondly, 자, 두 번째로 workers in a company sometimes need to feel pressured for being fired. 자, 요거는요. 제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 두 개 있죠. 근무 태도 불성실 방지하고 긴장감 부여. 그죠? 요거를 제가 메인 아이디어 2에다가 썼어요. 본인이 이렇게 쓰셨길래 제가 여기다가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첫 문단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요런 식으로 자 일을 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sometimes 가끔씩은 need to feel pressure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 뭐에 대한? 해고에 대한. 그죠? Like a statement saying. 자, 여기에서도 인용구를 사용하셨길래 그대로 썼습니다. Stagnant water is bound to corrupt.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쵸? 자, giving up the right to fire people. 그쵸? 자, 사람들을 해고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어. employees 직원으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to be lazy and irresponsible. 그죠? For their job. 그들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좀 떨어뜨리고 되게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넣어서 썼습니다. 이해 갑니까? 왜냐면 본인이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요 부분에 companies and society need rapid circulation 순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 개념이 안 맞거든요. 요 개념이 취업률 잠깐만요. 이 개념이 요 rapid circulation이 이 개념이 요 취업률 증가 요거에 대해서 요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순환이라는 게 그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을 해고해서 자꾸 갈아치우고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관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요 부분을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쓴 인용구는 그대로 썼지만 뒤에 어떤 걸 추가했어요? 요 부분을 추가를 했죠. Giving up the right to fire people. 사람들의 해고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쓴 에세이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고쳤죠. 자, since the composition will mostly remain same. 자, 요거 한번 볼게요. remain에는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이거 그 말이죠. 자, remain same이에요. 더 안 들어갑니다. remain same until their retirement age. 자, 한 번 들어가면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 채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People are likely to.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get indolent rather than stay alert. 깨어있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뭘로 시작을 했었죠?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어떤 수단으로든 기업이 직원에게 해고에 대한 위기감을 준다면 그들은 절대 나태해지거나 그들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이용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공포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할 때 공포라는 걸 굉장히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한 공포라든가 뭐 어떤 제도에 대한 공포심이라든가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제일 알맞은 주제가 알맞은 매체가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공포 정치라고도 하고 그렇죠. 매체가 미디어 매체가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사회학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교양 시간에 배웠는데 하여튼 자 공포를 매개체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건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풍부한 리치한 그죠 리치한 그죠 그런 에세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문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원래는 신선한 사고방식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요거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므로 여기 보라색으로 제가 지금 표현한 부분 요거를 좀 단어를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본론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결론 역시 바뀌어야겠죠? 제가 결론을 조금 써봤어요. 앞부분, 시작 부분만. 자, 해고는 기업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야? 해고는 있어야 돼. 해고는 필수적이야. 그죠?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이해 갑니까? 자, 꽤나 역설적이지만 자, 여기에서 신빙성을 더 더해줄 수 있는 말이 있죠.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기업이 없는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끝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alright?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기업이 없는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자 나중에 본인이 이제 경제학이라거나 뭐 대학교 가면은 이제 교양을 좀 듣잖아요. 교양 수업을 듣게 되면 해고를 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배우게 될 겁니다. 1학년부터 4학년 중 하나. 자, 한 학년에 배울 겁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에세이가 지금 본인이 쓴 에세이랑 제가 쓴 에세이랑 좀 많이 달라요. 지식의 범위가 달라요. 그죠? 자, 지식의 범위는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글을 읽느냐,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은 상식을 습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에세이를요, 항상 좀 풍부하게 쓰시려면 상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제일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글 좀 많이 읽으시고, 이해 가시죠?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에세이 여기서 끝 마치고요. 지금 에세이가 하나가 더 첨삭이 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얼른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